born, I black. When I grow up, I black. When I go in sun, I black. When I scared, I black. When I sick, I black. And when I die, I still black. And you, white fellow, when you born, you pink. When you grow up, you white. When you in sun, you red. When you cold, you blue. When you're scared, you yellow. When you're sick, you green. And when you die, you gray. And you're calling me colored. And you're calling me colored. When I born, I black. When I grow up, I black. When I go in sun, I black. When I scared, I black. When I sick, I black. And when I die, I still black. And you, white fellow, when you born, you pink. When you grow up, you white. When you in sun, you red. When you cold, you blue. When you're scared, you yellow. When you sick, you green. And when you die, you gray. And you're calling me colored. And you're calling me. And you're calling me. And you're calling me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사람 손병휘입니다. 예, 대한민국의 포크와 언더그라운드 저항음악 50년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성남민예총에서 제공하는 문예아카데미. 예, 오늘 6강이에요. 예, 총 8강 중에 6강인데 오늘은 좀 특이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까 합니다. 지난주에는 80년대 언더그라운드 음악들 얘기를 했었죠. 시인과 촌장, 들국화, 따로또같이, 해바라기 등등등. 네. 오늘은요 80년 5월 광주와 저항가요 혹은 민중가요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자, 저항가요란 무엇인가, 민중가요란 무엇인가, 혹은 운동가요라는 건 무엇인가,
네, 바로 집회, 시위, 또 민주화를 외치는 그런 장소에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현장에서 파업 현장이라는 곳에서 울려 퍼지는 그런 노래겠죠. 네. 그것은 이제 프로테스트 송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불렀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민중가요라는 단어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노래들을 이야기할까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현대사는 그 산업화,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그 이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성공한 참 드문 케이스라고 보는데 각각 산업화 세력은 민주화 세력에 의해서 대해서 좀 우리는 뼈 빠지게 나를 발전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너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라던가 또는 민주화를 하는 분들은 우리가 배부른 돼지가 될 수가 없진 않느냐. 응? 뭐 심지어 매판자본이란 단어 또 이 부의 대물림, 세습, 독점 이런 얘기하면서 비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 경제 성장과 민주화 이 양대 산맥은 모두가 중요한 일이고 각자의 역할을 열심히 하면서 결국은 오늘의 우리나라를 만들어 온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분수령, 민주화의 큰 분수령에 되었던 80년 5월 광주를 분기점으로 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그 예전에 이승만 정권이 됐던 박정희 정권이 됐었던 그때도 데모라는 건 있었죠. 예, 데모라는 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승만 정권은 데모에 의해서 몰락을 했잖아요. 4.19라고. 네. 그때 사람들이 모여서 주장을 하다 보면은 구호를 외치기도 하고 성명서를 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문화라는 것이 또 개입이 되기도 합니다. 힘을 북돋기 위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추모할 일이 있으면 추모곡을 부르기도 하고 물론 노래만 부르는 건 아니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애주 선생께서는 그 시국춤이라는 이름 불려지게 되는 87년 6월 이한열 열사가 돌아가셨을 때 노제에서 하얀 한복을 소복을 입고서 춤을 추는 그런 장면으로 많이 유명해졌죠. 그리고 그래요. 그 이한열 열사의 초상을 판화로 그려서 그걸 영정 삼아서 앞세우기도 했었고요. 차량에 태워서 그렇습니다. 미술, 춤, 음악 등등등 이런 문화적인 향기 이것이 발전이 돼서 사실 2016년 17년에 광화문 집회에서도 문화가 없었으면 집회가 가능했을까 싶을 정도로 좀 풍부했었죠. 네, 문화적인 80년 5월 이전에도 데모를 할 때 노래를 부르긴 불렀죠. 예, 뭐 애국가를 부르기도 하고 또 사나이로 태어나서 라는 그런 군가를 부르기도 했고요. 아리랑을 부르기도 했었습니다만 또는 그 외국의 그런 이 가스펠이나 운동가를 번안해서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우리 1강 지난 5월 31일에 방송되었던 1강에서도 We Shall Overcome이라고 미국의 운동가를 제가 소개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노래뿐 아니라 그 흔들리지 않게 이런 노래 개사한 노래야. 이것도 외국곡인데 뭐 이런 거죠. 왔어 모여 함께 하나가 되자 왔어 모여 함께 하나가 되자 물가에 심어진 나무같이 흔들리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물가에 심어진 나무같이 흔들리지 않게 이런 노래를 부르기도 했었죠. 그러다가 운동이 점점 일회성이 아니라 데모하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특히 이제 박정희 정권 유신 중후반기를 지나면서 소위 운동권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즉, 이거 장난이 아니네. 저쪽이 저렇게 장기 집권을 영구 집권을 하려고 그러고 또
데모하는 세력을 사형을 시킬 만큼 탄압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조직적으로 해야 되겠네. 그래서 공부도 하게 되고 세력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제 소위 말하는 민중 분화라는 것도 체계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탈춤 동아리가 생기고 또 풍물패가 생기고 우리의 것은 소중한 것이여라고 하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노래도 그냥 그 대중가요를 개사하거나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또는 외국곡을 번안하는 게 아니라 창작곡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런 노래 중에 하나 불러보겠습니다. 신경림 선생의 시 햇살이라는 시에 곡을 붙인 민주라는 노래인데요. 이것은 70년대 76학번 정도 되나요? 예. 당시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이었던 안혜경 씨가 작곡을 한 노래. 그래서 우리에게는 민주라는 노래로 알려져 있는 그 노래입니다. 너는 햇살 햇살이었다. 산다는 일 고달프고 답답해도 네가 있는 곳 찬란하게 빛나고, 네가 가는 길 환하게 밝았다. 너는 불꽃이었다. 갈수록 어두운 세월, 쓰러지려는 불길에 새불 부르고, 언덕에 온 고을에 불을 질렀다. 안혜경 씨는 이화여자대학교의 그 노래패 동아리 한소리라는 그 노래패 초창기 멤버이기도 하시죠. 나중에 여성문화운동도 이렇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80년 5월 광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장기 집권 했던 박정희 대통령이 부하의 총탄에 살해당하면서 오랜 유신 독재가 끝났는데, 그러면서 80년 5월의 봄이라고,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짧은 민주화
그런 여망이 결국은 박정희의 후배이었던 였던 정치군인 전두환 일당에 의해서 좌절이 됐잖아요. 그 좌절이 되는 과정이 극적인 이런 장면이 바로 5월 광주죠. 87년 5.18로 상징되는 5월 18일부터 한 열흘 무렵 정도 거기서 전두환 일당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광주 사람들의 피가 결국은 피를 흘렸습니다만 진압이 됐죠. 그것을 딛고서 말이죠. 좌절한 것이 아니라 마치 죽을 줄 알면서도 끝까지 도청해서 계엄군에 항거를 했었던 그런 사람들처럼 그 폐허에서 다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예를 들면 학교 내에서 집회를 한다 그러면 5분도 안 돼서 학교에 상주하고 있었던 사법경찰들에 의해서 연행이 되거나 또는 교문을 밀고 들어와서 최루탄을 쏘면서 진압을 하는 그런 전투경찰들에 의해서 해산이 되거나 이랬었는데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마치 바윗돌에 계란을 던지는 것처럼 끊임없이 항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와중에 또 문화가 꽃을 피우죠. 마치 그 처절한 영국에 대해서 처절하게 싸움을 하던 아일랜드인들처럼 또 전체적으로 그 일본 본토에 이짐에 당하면서 따돌림 당했었던 오키나와인들에 의해서 또 음악이 발달하는 것처럼 80년 5월에 광주의 그 폐허를 딛고서 판화라던가 문학이라던가 또 음악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저항의 태제로서의 그런 음악이죠. 그 무렵 80년 전후해서 1970년대 말에 그런 이 서울대학교에 통기타 동아리, 통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 노래패가 있었는데 메아리라는 팀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좀 서정적인 그러나 대중가요스럽지 않은 그런 노래들 주로 김민기 선생의 곡들을 많이 부르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만 그 동아리가 70년대 말에 불렀던 노래들과 80년 5월 광주 지나면서 불렀던 노래는 성격이 변하게 됩니다. 초창기에 어떤 노래를 불렀는가? 자, 그 중에 일제시대 이상화 시인의 시에 곡을 붙인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노래 이런 게 있는데 요거 79년인가 80년인가 그때 녹음했었던 그런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시 대학생들이 직접 녹음을 하고 편곡을 하고 부른 그런 버전입니다.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는 곳으로 가르마 같은 눈길 따라 꿈속을 가듯 정처없이 걸어가네 걸어만 간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꿈조차 빼앗네 빼앗기겠네. 그리고 이 김광석 씨가 나의 노래란 이름으로 발표했었던 90년대 그 노래의 원본인 노래란 노래도 있거든요. 그것도 역시 이 서울대 메아리 학생들이 만들고 부른 노래였는데 그 원곡을 들어보세요. 원곡은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에게 시와 노래는
나그마쿰의 마르 씨앗 속에서 아, 거친 목소리. 예. 한동헌, 예. 서울대 메아리 한동헌 씨가 작곡을 하고 직접 노래도 불렀던 예, 노래였습니다. 이랬던 그 메아리가 성격이 좀 변하게 되죠. 이렇게 좀 85월 광주를 거치면서 좀 더 투쟁적이고 그 저항적인 그런 노래를 만들고 부르게 됩니다. 이 서울대 메아리가 바로 학생운동권, 학생 노래운동의 그런 선봉에 이렇게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학교에서도 우후죽순격으로 그야말로 이런 운동성을 갖고 있는 노래파가 생기거나 아니면 원래 통기타 동아리가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한솔이라던가 또 고려대학교의 석화회, 석화 돌석자의 꽃인데요. 꽃화자. 이 석화회가 노래얼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또 운동성을 강화하게 되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기도 하고 또는 그 노래를 그냥 단순히 발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를 가미를 해서 예를 들면 한국의 근현대사 뭐 동학 농민전쟁 얘기라든가 또는 이승만 정권 시절부터 쭉 이어왔던 저항의 역사라든가 또 일제 식민지 때 그런 선조들의 투쟁 이야기라든가 이런 걸 스토리로 만들어서 연극적인 효과 또는 나레이션, 신앙송, 춤 뭐 이런 거와 더불어서 이 노래들을 발표하는 것이죠. 그런 식의 소위 말하는 노래 극이 1980년대 중반 이후에 크게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래도 처음에는 기타 한두 대로 반주를 했었습니다만 건반이 도입되기도 하고 또 북을 치기도 하고 그렇게 돼서 점점 화려해지게 되는 것이죠. 음악적인 형식이 완결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의 노래를 좀 제가 부르겠습니다. 이 노래들 역시 학생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저 청한 하늘 저 흰 구름 왜 나를 울리나 밤새워 물어뜯어도 닿지 않는 마지막 살의 그리움 피만 흐르네 더운 여름날 썩은 피만 흐르네 함께 답세라 끝없는 새하얀 사슬 소리여 날이 밝을수록 어두워가는 암흑 속의 별밤 정한 하늘 푸르른 저 산맥 넘어 멀리 떠나가는 새 왜 날 울리나 눈부신 햇살 새하얀 저 구름 두 건너 되는 날의 아득함 아무긴 이 가슴 피만 흐르네 더운 여름날 썩은 피만 흐르네 함께 답세라 끝없는 새하얀 사슬 소리여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도 너를 잊은 지
너무도 오래 오직 한 가닥 타는 가슴 속 목마름의 기억이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가는 목마름으로 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살아오는 저 푸른 자유의 추억 되살아나는 끌려가던 벗들의 피 묻은 얼굴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 짓떨리는 오염에 신새벽에 남몰래 쓴다. 가는 목마름으로 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가는 목마름으로 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만세 만세 민주주의여 만세. 분명히 음악을 전공을 했거나 음악을 업으로 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아마추어였을 뿐이죠. 하지만 이 노래들은 그 특유의 비장성, 예, 그리고 또 시대와 그 호흡하고 있는 그런 시대 정신, 이런 것들 덕분에 당시 학생들에게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런 노래들을 집회장에서 부르기도 하고 또는 잔디밭에서 그 술을 마시면서 또는 삥 둘러 앉아서 집회를 하면서 또는 학교 앞 막걸리집에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소주를 마시면서 부르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때는 노래방 같은 게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학교 앞 술집에서 테이블별로 노래를 부르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했었습니다. 예. 막걸리집들, 유서 깊은 그런 학교 앞에 술집에서 뭐 신입생 환영을 한다던가 과별로 동아리별로 뭐 이래서 수십 명이 모여서 친목을 다지거나 결의의 시간을 가질 때도 이 노래를 불렀고, 또는 몇 명씩 참사모 짝을 지어서 이 테이블별로 앉아서 술을 마실 때도 느닷없이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한쪽에서 노래를 부르면은 내가 질세라 하면서 우리도 질 수 없다 그러면서 다른 테이블에서 목청 높여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 같이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그랬던 문화가 있었죠. 네. 지금 불렀던 새라든가 타는 목마름 같은 노래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꼭 집회장에서만 부르는 건 아니었다는 그런 것이죠. 물론 모든 대학생들이 이런 노래 불렀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당시 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이라면 이 노래를 들어보지 않은 학생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꼭 데모를 하던 학생들만 이 노래를 불렀던 건 아니었고, 어디선가 듣거나 부르거나 했었던 그런 노래들이라는 겁니다. 198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말이죠. 중반을 지나면서 대학 때 노래패를 하던, 노래 동아리 활동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 졸업을 하고 뭐 자신의 살 길을 찾아서 직업을 택해서 취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또 계속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서 조직 운동을 하거나 단체 운동을 하거나
또 노동자로 살아가겠다고 노동자로 취업을 하거나 그랬습니다만, 이 음악을 하던 노래패 동아리를 하던 그런 사람들 중에는 계속 이 문화운동을 하겠다라고 본격적으로 나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 민중문화운동 그 연합 민문연, 예, 민문연 약칭 민문연인데, 민문연이라는 그 산하에 새벽이라는 노래패가 있었는데 그런 것이 좀 대표적이었죠. 그 노래패 새벽에서는 곡을 창작하고 또 녹음을 하고 이걸 보급하기도 했었는데, 이분들이 뭐 제대로 된 녹음실에서 돈을 받고 만들어서 파는 LP 같은 걸 만들어서, 그 당시 CD가 없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조악한 시설의 녹음실에서 카세트 테이프를 복제를 해서 그냥 간의 수공업 비슷하게 하는 것이죠. 예. 이 카세트 테이프를 딱딱딱딱 공테이프를 넣고서는 돌리면은 여러 장을 한꺼번에 그 녹음을 할 수 있는, 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구성원들이 직접 레벨을 써서 붙이기도 하고 뭐 이랬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카세트 테이프를 만들어서 전국에 산재해 있는 학교 앞에, 대학교 앞에, 또는 대학교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사회과학 서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때 데모를 하려고 하더라도 뭘 알아야지 데모를 하니까 역사 또는 정치, 경제, 철학, 이런 그 소위 말하는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그런 책들을 파는 전문 서점들이 있었거든요. 그 서점 한쪽에서 이런 테이프를 몰래 팔기도 했다는 그런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유통을 하는 것이죠. 노래패 새벽은 이런 노래들을 녹음을 해서 파는, 예, 그런 집단이었고, 물론 노래패 새벽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각 학교의 그 노래패 동아리들 중에서 역량이 뛰어난, 아까 말씀드렸었던 메아리라던가 노래어리라던가 한소리라던가, 또는 그 지역의 그 노래패들, 광주에 가면 이제 전남대도 있고 조선대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다른 학교, 뭐 부산에 가면 부산대학교 있고, 경북에 가면은, 대구에 가면은 경북대 같은 데도 있고, 하여튼 이런 유력한 대학에서 역량이 있으면은 자신들이 녹음을 하거나, 또는 저작권의 개념이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테이프에서 편집을 해서 컴필레이션을 해서 듣거나 아니면 나눠주거나 자기들끼리 팔기도 하고 뭐 그랬었죠. 네. 어쨌든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노래패 새벽은 그 중에서도 발군의 실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 나중에 노래패 새벽의 노래들 중에 많은 곡들이 노차사, 노래를 찾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녹음이 되고 무대에 올려지기도 했거든요. 노래패 새벽의 구성원과 노차사의 그 구성원들이 겹치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그런 그 노래패 새벽의 노래 중에 나중에 그 노차사를 통해서 다시 재녹음되게 됐었던 노래들인데, 귀의 이야기, 그리고 6월의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귀의 이야기는 6월의 노래는 특히나 그 실황이에요, 실황. 예. 그러니까 공연을 했던 실황이라는 겁니다. 음질들이 많이 떨어지지만 그 당시에 그런 생생한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입 하나 돌려고 서울에 왔지요. 뒤로 가는 고향 하늘 보며 두근거려서 울은지 오냐. 그까지 돈 몇 푼 쥐고 싶어서 여기저기 공장을 떠다녔지.
이것이 곧 졸업이지요. 우리들은 일어섰다 오직 맨주면 피눈물로 동지를 불렀다. 독재타도 민주쟁취 하나 된 소리 민주화의 밤에 나가 이뤘다. 아 우리들의 수만 우리들의 투쟁 우리들의 사랑 우리의 나라 이 세상의 주인은 너와 나 손만 잡은 우리 전진하는 우리 이 세상의 주인은 너와 나 투쟁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해방 통일의 우리가 통일의 살아오는 6월에 해방 통일의 우리가 통일의 살아오는 6월에 노래패 새벽에 이 테이프, 특히 이 귀래 이야기가 들어있었던 그날이 오면이라는 그런 테이프. 당연히 그날이 오면이라는 노래도 있었죠. 그날이 오면, 예? 간밤의 꿈은 아니리 오랜 고통 다한 후에 그날이 오면 내 형제 그리운 얼굴들 그 아픈 추억도 예. 이 노래가 수록이 돼 있었던 그 테이프에 이 귀래 이야기는 같이 있었거든요. 저는 제가 이 테이프를 우리 과 친구인데 얘는 그림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민중 그림, 예, 판화 이런 걸 그리는 동아리에 갔었거든요. 동아리 가입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어느 날 이 테이프를 선물해 주면서 같이 술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와, 제 기억으로는 그날 저녁부터 해서 새벽까지 한 6차를 달렸나? 그리고는 그때만 해도 젊었으니까 정신을 잃지 않고 집에 와갖고 카세트 플레이어에 이 테이프를 넣고 들었죠. 아, 그때 저는 그 당시까지 갖고 있었던 민중가요에 대한 편견이 사라졌어요. 즉 민중가요는 거칠기만 하고 음악적으로는 별 볼 일 없다 라는 거였는데 저는 이 테이프를 듣고서는 그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그날이면 귀래 이야기 4월 그 가슴으로 이런 그 창작곡들, 심지어는 뭐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이런 노래, 또 불을 찾아 헤매는 불나비처럼 불나비 이런 노래도 편곡해서 녹음을 했는데 그 수준이 매우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를 이 테이프를 정말 계속 반복해서 듣고 몇 달 동안 들으면서 민중가요에 푹 빠지게 됩니다. 이 노래패 새벽에 의해서 발표됐고 이 노래패 새벽의 그 대표적인 작곡가, 어떤 사람들은 70년대에는 김민기가 있었다고 하면은 80년대 문화운동판에는 이분 문승현 씨가 있었다 그러면서 문승현 씨가 작곡한 노래들이 그만큼 훌륭했다 하는데 5월의 노래 1이라던가 또는 사계라는 노래, 그날이 오면, 그가 더불어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노래 제가 부르겠습니다. 문승현 선생이 작사 작곡한 이 산하에라는 노래인데, 이 산하에 동학농민전쟁 그리고 3.1운동, 나중에 그 이후에 만주벌판에서 그 무장투쟁을 하면서 항일운동을 했었던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각각 1, 2, 3절에 담은 노래죠.
이산하이라는 노래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그것도 역시 노예패 새벽에 문승현 씨가 만든 노래입니다. 제가 지금 부릅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우금치 마루에 흐르던 소리 없는 통곡이여든 불타는 녹두 벌판에 새벽빛이 흔들린다 해도 굽이치는 저 강물 위에 아침 햇살 춤춘다 해도 나는 눈부시지 않아라. 기나긴 밤이었거든 죽음의 밤이었거든 저 3월 하늘에 출렁이던 피에 물든 깃발이여든 목매인 그 함성 소리 고요히 이 어둠 깊이 잠들고 바람 부는 묘지 위에 취한 깃발만 나부껴 나는 노여워 우노라 복종의 세월 참혹한 세월에 사나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이에 사나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사나이 기나긴 밤이었거든 투쟁의 밤이었거든 북만주 벌판에 울리던 거역의 밤이었거든 모진 세월 모진 눈보라가 몰아친다 해도 붉은 이 사나이에 이 한 목숨 묻힌다 해도 나는 쓰러지지 않아라 복종의 세월 참혹한 세월에 사나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이에 사나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사나이에
엄청난 가창력이 요구되는 노래죠. 그렇게 해서 그 데모가를 만들고 부르던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이런 활동을 하게 됐었는데, 전 8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대표적인 운동권의 진영에서 대표적인 작곡가로 활동했었던 두 분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뭐 이분들이 그 진영에 속해서 전문적으로 뭐 고용돼서 했다라기보다는 그런 경향성을 갖고 있었던 학생들이나 또는 운동 세력들이 그 이분들의 노래를 좋아했기 때문에, 뭐 굳이 표현하자면 NL 그리고 PD. NL은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라는 그런 것의 약자인데, 우리나라의 모순을 민족 모순에서 주로 찾는 것이죠. 계급 모순보다는 우리나라는 해방은 됐지만 참다운 해방이 아니다. 분단이 돼 있고 또 외세, 특히 미국에 의해서 너무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민족 해방을 이루어야 된다. 당연히 통일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런 민족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좀 많은 거고요. PD는 민중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계급성, 특히 노동자의 계급성, 뭐 이런 막스 레닌, 굳이 표현하자면 막스 레닌 식의 고전적인 그런 운동, 예, 그런 세계관, 예, 그런 거에 좀 가깝죠. 그래서 노동자들의 투쟁이라던가 우리나라의 모순은 역시 계급 모순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뭐 전 거칠게 좀 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강. 그러니 오류가 있다고 하면은 지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NL 진영을 대표하는 작곡가라고 한다면 뭐니 해도 청년 시절의 윤민석을 들 수 있겠습니다. 윤민석 씨는 21세기에는 뭐 너희는 아니야라던가 이게 나라냐 또는 잊지 않을게 세월호를 얘기하는 이런 노래들로 여전히 시민들이 부르는 그런 노래를 왕성하게 작곡하고 있는 분입니다만, 20세기 윤민석 씨는 한양대학교 출신으로서 그런 백두산이라던가 지금은 우리가 만나서라던가 하는 그런 노래를 만드는데, 뭐라 그러나 분명 음대생은 아닙니다만 그 못지않은 그런 그 작품성을 갖고 있는, 특히 선율의 아름다운 그런 노래들을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빨리 만들었고 많이 만들었습니다. 와, 특히나 이 대학생들의 뭐라 그러나 음악성을 높였다고 할까요? 예, 저는 이 노래가 처음 나왔을 때 야 이거 어려워서 어떻게 부르냐 했는데, 나중에 군대 가서 휴가 나왔을 때 보니까 대학생들이 이걸 다 따라 부르더라고요. 그 노래가 바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학생운동 조직이었다고 하는 전대협,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1987년에 결성을 했죠. 그리고 이 노래는 88년에 나왔는데 전대협 진군가라는 노래거든요. 예, 이 노래의 작곡자로 유민석 씨가 널리 알려지게 된 거였습니다만, 그 전대협 진군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우리 청년 학생들 민족의 해방을 위해 뭉치었다 우리 어깨를 걸고 전대협의 깃발 아래 강철 같은 우리의 대로 총칼로 짓밟는 너 조금만 더 쳐다오 시퍼렇게 날이 설 때까지 우리의 자랑이여 나가자 투쟁이다 승리의 그 한 길로. 그래요. 이 노래가 당시로서 되게 어려웠던 노래입니다. 도약도 심하고 말이죠. 그러나 멋진 노래였죠. 우리의 수준을 높여줬습니다. 네.
또는 이분이 나중에 이 노동가요도 만들게 되거든요. 당시에 택시 노동자, 을지운수의 택시 노동자였던 조재형 씨가 가사를 쓰고 윤민석 씨가 작곡한 이 노래는 나중에 신형원 씨를 통해서 대중가요로도 발표를 하게 되죠. 그게 그 유명한 서울에서 평양까지인데, 서울에서 평양까지 요거는 그 노동자 노래단이라고 하는 그 노래패 4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거 아시겠어요? 그 노동자 노래단을 이끌던 분은 바로 이 김호철 씨입니다. 네. 좀 이따 다시 소개를 하게 됩니다만 이 두 분이 콜라보를 하게 된 것이죠. 즉 뭐 이따가 말씀드립니다만 김호철 씨는 바로 PD 계열을 대표하는 노동자들의 노래를 대표하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PD와 NL은 라이벌 관계를 갖고 있었던 운동 세력이었고 서로 이렇게 치열하게 사상투쟁도 하고 심지어는 되게 서로를 배관시하기도 했었습니다만 그 진영을 대표하는 자이던 타이던 대표하게 됐었던 뭐 타이로 대표하게 됐겠죠. 이 김호철 씨와 윤민석 씨는 서로 이렇게 잘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하여튼 그 노동자 노래단에서 발표했었던 버전이 최초의 버전인데 예, 그 버전으로 들어볼게요. 서울에서 평양까지. 서울에서 평양까지 택시요금 2만 원. 소령도 가고 달나라도 가고 못 가는 곳 없는데 강주보다 더 가까운 평양 왜 못 가? 우리 민족 우리 내 땅 평양만 왜 못 가? 경적을 울리며 서울에서 평양까지 꿈속에라도 신명나게 달려올란다. 참고로 이 서울에서 평양까지 이 원곡을 불렀던 분은 뭐 나중에 또 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만 이정열 씨입니다. 이정열 노동자 노래단 외국어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 캠퍼스 그리고 노동자 노래단 포크그룹 노래마을 그리고 지금은 솔로로 또 뮤지컬 배우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죠. 자, 저는 그 윤민석 씨의 노래를 많이 알고 즐겨 부르고 좋아합니다만 이분이 민중가요 작곡가라고 초창기에 발표했던 노래 그 노래 좋아하거든요.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지에게. 동지여 슬퍼 마소서 우리는 승리하리니 지금 비록 힘들고 외로울지나 동지여 서러워 마오 그 길에 하나 되리니 눈을 들어 그날을 바라보소서 우리의 가는 길의 새벽이 살아 숨쉬고 우리의 가슴엔 반도의 정맥이 꿈틀거리요 가자 동지여 투쟁의 화살 되어
살아 숨쉬고 우리의 가슴엔 반도의 청맥이 꿈틀거리요. 가자 동지여 투쟁의 화살 되어 해방 그 함성으로 되돌아오자. 해방 그 함성으로 되돌아오자. 사랑하는 동지에게 제가 불러봤습니다. 예. 뒤이어서 바로 PD 진영을 대표를 했거나 아니면은 노동자 노래패.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냥 편하게 얘기해서 대학생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를 불렀던 운동가를 만들었던 윤민석 씨와 노동자들이 많이 불렀던 노래를 만들었던 김호철 씨. 뭐 이렇게 정리하는 게 더 일반적이고 또 편할 수도 있겠네요. 김호철 씨는 1980년 5월 당시에 그 한국 체대를 대표하는 그런 대표 학생이었죠. 그러니까 그때 뭐 총학생회장으로서의 이름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뭔 얘기냐면 광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기 그야말로 이틀 사흘 전에 서울에서는 서울역 회군이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게 전국 서울 시내의 대학생들이 모두 거리로 몰려 나와서 민주화를 외치는 그런 시위를 하게 되는데 서울역에 모였단 말이에요. 대학생과 시민들 수십만 명이 모였는데 거기서 대학생들 대표자들이 자 이만하면 얘기 다 했으니까 자 정부에 요구할 거 요구했으니까 이제 그만 흩어지자. 그렇게 결의를 하게 됩니다. 결국 역사적으로는 그것이 엄청난 실책으로 판명이 되죠. 서울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광주가 고립이 되고 잔인하게 진압을 당한. 네. 그때 이 김호철 씨는 해산의 끝까지 반대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군대를 가고 군대에서 군악대 생활을 하고 뭐 이런 와중에 노동자로서 노동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특히나 1987년 6월 항쟁 이후 789 노동자 대투쟁 그러면서 민주노조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죠. 네. 그 와중에 김호철 씨는 바로 노동자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아주 투쟁적인 노래들을 많이 발표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김호철 씨는 노동자 노래패의 대부, 노동가요의 대부라는 이런 호칭을 갖고 있죠. 센세이션을 했어요. 뭐냐면 학생들이 만들고 부르는 노래처럼 그 먹물기가 있는 게 아니라 직설적으로 내리꽂는 가사와 그리고 곡조도 팔뚝질하면서 부르기 좋은 뭔가 약간 좀 트로트적인 면도 좀 있고요. 네. 마이너풍의 그런 행진곡, 그런 노래를 잘 만드셨죠. 제가 이 노래 처음 들었을 때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파업가라는 노래, 그리고 또 말맛이 아주 잘 살려 있는 그런 포장마차라는 노래, 이 두 곡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지킨다
그리워도 뒤돌아보지 말자. 작업장 언덕길에 핀 꽃다지. 나 오늘 밤 캄캄한 창살 안에 몸 뒤척일 힘조차 없어라. 진정 그리움이 무언지 사랑이 무언지 알 순 없어도 괭한 눈 올려다본 흐린 천정에 흔들려 다시 피는 언덕길 꽃다지. 눈 감아도 보이는 수많은 얼굴. 작업장 언덕길에 핀 꽃다지. 나 오늘 밤 동지의 그 모습이 가슴에 사무쳐 떠오르네. 진정 그리움이 무언지 사랑이 무언지 알 것만 같아. 괭한 눈 올려다본 흐린 천정에 흔들려 다시 피는 언덕길 꽃다지. 진정 그리움이 무언지 사랑이 무언지 알 것만 같아. 괭한 눈 올려다본 흐린 천정에 흔들려 다시 피는 언덕길 꽃다지. 김호철 씨는 한 2년 됐나요? 김호철의 노동가요 30주년 를 맞이해서 음반 트리뷰트 음반이 나왔죠. 한 20곡 정도가 실려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현장이라고 하거든요. 노동 현장, 파업 현장 뭐 이런 약칭으로 해서 현장이라고 하는데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많은 그 후배 민중 가수, 노동 가수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윤민석, 김호철 이 두 분에 대해서 좀 거칠게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제가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이 두 분께 신뢰되는 표현이 있었다고 하면은 저 걱정이 되네요. 제가 그런 표현을 썼는지 안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이 두 분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존경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바랍니다. 자, 80년 5월의 폐허위에 제도권에 대항하는 그런 저항 문화가 이제 피어나죠. 사실 좀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만 80년 5월 광주, 그때 광주를 상징하는 노래가 뭐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님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노래가 있지만요. 또 5월의 노래 2라고 이렇게 알려진 노래도 있습니다. 그게 이것도 이 노래는 원곡이 프랑스의 샹송입니다. 미셸 폴라레프라고 하는 사람인데, 미셸 폴라레프라고 하는 샹송 가수가 만들고 부른 누가 우리 할머니를 죽였는가라는 그런 노래인데 이런 거죠. 띠리리리 띠리리리 띠리리리리리리리
띠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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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한국어 가사를 입히면서 투장적으로 부릅니다. 꽃잎처럼 금남로에 뿌려진 너의 붉은 피. 엄청나죠? 5월 공식음반 최초로 5.18 기념재단에서 만들었던 최초의 공식음반에 그 송승규 씨의 목소리로 수록이 된 5월의 노래 2 요거 들어보시겠습니다. 꽃잎처럼 금남로에 뿌려진 너의 붉은 피 두부처럼 잘 이루어진 어여쁜 너의 첫 가슴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 손에 왜 쏘았지 왜 찔렀지 트럭에 싣고 어디 갔지 망월동에 푸르른 눈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합쳐지듯이 남녘 땅과 북녘 땅이 합쳐지소서.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행세도 동지는 간대하고 이빨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라. 세월은 흘러도 상처는 한다. 태연나 송승규 씨는 실은 학생 노래패 출신입니다. 학생 노래패 조국과 청춘이라고 하거든요. 조국과 청춘은 아까 전대협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대협의 지역 조직 서울 지역은 서총련이라고 있었거든요. 서울 지역 총학생연합 거기 산하의 노래패예요. 조국과 청춘이 1993년에 정식으로 조국과 청춘이란 서총련 노래패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데 92년도에는 전대협 노래단 준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었죠. 어쨌든요, 서총련 노래단 조국과 청춘 출신입니다. 송승규 씨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1996년에 처음 그 조국과 청춘을 활동을 했는데요. 조국과 청춘은 그러니까 각 학교별로 학생들이 노래패를 결성해서 활동을 하는 걸 떠나서 사회 진출을 염두에 두고 준 프로로서 또 학생회 운동 조직의 준 간부로서의 지위도 갖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기동성 있게 그 시위 현장, 학생들의 집회 현장이나 이런 데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각 학교 행사 초청을 받기도 하고요. 당연히 서청년 단위나 전대협 단위의 그런 시위 현장에서 노래를 부르게 되죠. 그렇게 하는데 자신들이 그 팀 내에서 노래를 만들고 녹음을 하고 그렇습니다. 아름아름 야, 쟤 노래 잘한다더라. 아, 쟤 그 작곡 잘하던데. 뭐 이런 사람들이 모이게 된 거죠. 나름 오디션도 치르고 말이죠. 그 조국과 청춘의 그 1집은 상당히 센세이션했어요. 뭔가 그때까지의 노래들과 좀 풍이 좀 달랐고, 그리고 개량 한복을 맞춰 입고서는 딱 이렇게 모션도 취해가면서 진행하는 그런 것이 좀 신선했었죠. 네. 그 조국과 청춘의 1집 중에서 조국과 청춘 그리고 내가 그대를 처음 만난 날 이 두 곡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의 청년이다 생명도 귀중한 청년이다 찬란한 내일의 희망도 소중하다 그러나 나에게 조국이다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불도 없는 목숨이지만 조국을 위해 바친 전투보다도 귀중한 생명 어디 있으랴 나는 대한민국 조선의 청년이다 생명도 귀중한 청년이다 찬란한 내일의 희망도 소중하다 그러나 나에게 조국이다 그대 모습에 나도 따라 투쟁 전선 동지되었네 근실이 설레는 마음 그대를 사모하나봐 내가 그대와 손 맞잡던 날 지랄한 연기 속에 눈물 흘릴 때 그대가 내민 빨간 손수건 지랄한 연기를 날려버렸네 아 자상한 그대 모습에 그대 손을 굳게 잡고 거리에 서네 아 영원히 변치 않으리 거리에 피어나는 봉기의 사랑 우리 소중한 봉지로 살며 세상을 열어가는 젊은이라네 부재 조국과 청춘은 그렇다고 치고요. 비장한 그런 운동가요. 내가 그대를 처음 만난 날은 처음 이 노래가 나왔을 때 대학생들은 되게 좋아했고 또 한편으로 혀를 끌끌 차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아니 무슨 투쟁의 현장에서 연애를 하냐. 게다가 뭐 남자는 머리띠 묶고 막 그러고 있는데 여자는 뭐 그대가 낸 빨간 손수건 이러면서 무슨 성 역할을 저렇게 그 스테레오 타입으로 보여주느냐. 뭐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만 그때까지의 그런 비장하고 좀 그랬었던 유머나 이런 것이 좀 개입될 여지가 없었던 그런 노래가 아니라 이렇게 상큼하게 90년대 들어와서 네? 신세대스러운 이런 노래를 만들기도 하는구나라는 걸 보여줬죠. 예. 이 내가 그대를 처음 만난 날을 작곡한 분이 지금은 작곡가로 또 통일운동가로 또 서예가로 사진가로 전방위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이지상 씨입니다. 조국과 청춘은 사실은 제가 93년도에 활동을 했었어요. 1년 동안.
그래서 93년도 그렇구나. 제 기억에 오류가 있습니다. 조국과 청춘은 1992년에 서청동 노래단으로 인가되고 1집을 냈고요. 91년도에 전두엽 노래단 준비위원회였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제가 활동을 했었고 조국과 청춘 2집이 나왔죠. 지금 조국과 청춘이란 노래 그리고 내가 그대를 처음 만난 날은 바로 1992년에 발표했었던 1집에 수록된 거고요. 93년도에 2집에는 저는 이제 1집에 그 녹슬은 해방구라는 노래 아주 그때 유명했었죠. 그 노래를 부른 친구와 함께 2집에서 고목 김남주 씨 박대승 작곡의 고목이라는 노래를 듀엣으로 부르기도 했었고요. 또 박노해 씨 이원경 작곡 이원경은 나중에 꽃다지가 부른 바로 간 사람이라는 노래를 부르기도 했었습니다만 작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그 이원경 씨가 곡을 쓴 사랑이라는 노래는 제가 독창으로 솔로로 녹음을 하기도 했어요. 그때 듀엣으로 녹음했었던 고목 김남주 씨 박대승 작곡의 고목을 오늘은 혼자 부르겠습니다.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하늘을 향해 사방으로 발을 뻗고 있는 저기 저 나무를 보라. 주름살 투성이 얼굴과 상처 자욱으로 얼룩진 우리들의 피 맺힌 한해 나무를 보라. 한 500년 우리들도 저 나무처럼 살아보자. 몸이 잘 이루어져 한 토막에 장작이 되는 순간까지 그 누구인지 모르는 저기에 길을 가는 나그네 위해 그늘이라도 푸른 그늘이 되어주지 않겠나. 한 500년 우리들도 저 나무처럼 살아보자. 몸이 잘 이루어져 한 토막에 장작이 되는 순간까지 그 누구인지 모르는 저기에 길을 가는 나그네 위해 그늘이라도 푸른 그늘이 되어주지 않겠나. 그늘이라도 푸른 그늘이 되어주지 않겠나.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때가 됐어요. 네. 사실은 당시 그러니까 90년대 말과 80년대 말과 90년대 초반을 거치면서 노래패들의 공연
또 집회 시위 현장에서 노래를 부르는 풍경이 좀 바뀌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기타 한두 대로 반주하면서 노래를 부르다가 어느 순간 신디사이저가 등장을 해서 기타와 신디사이저로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북도 등장하고 베이스 기타, 일렉 기타까지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이럴 때 아주 뭐라 그러나 논쟁이 많았어요. 밥 딜런이 마치 1960년대 중반에 통기타 말고 뉴포트 포크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포크 음악회에 밴드, 폴 버터필드 블루스 밴드라고 하는 밴드를 대동을 해서 전기 전자기타와 드럼, 베이스 기타 반주와 함께하는 노래를 발표하면서 엄청난 충격을 주고, 포크 음악을 좋아하고 그리고 미국의 진보 운동을 같이 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면서 욕을 먹었거든요. 아니, 이렇게 자본주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저런 락밴드, 괄호 열고 타락한 자본주의 어쩌고 저쩌고 괄호 닫고, 이런 걸 하느냐, 뭐 그런 거에 비견될 만큼, 아니 무슨 지금 대중가요스러운 그런 반주에다가 운동가요를 부르는 게 말이 되느냐. 지금 생각해보면 참 말도 안 되는 논쟁이었습니다만, 예전엔 그런 거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노래패가 처음 등장했을 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시 표현으로 이들이 자신들을 소개할 때 사랑과 혁명을 노래하는 민중가요의 신세대, 천지인, 천지인, 우리나라 최초의 민중가요를 부르는 연주하는 락밴드였습니다. 천지인. 바로 1993년에 1집을 냈었죠. 그때 천지인을 이끌고 계셨던 분은 지금 배우로 활동하고 계시는 예명 김성민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 밴드를 결성을 하고 노래를 쓰고 프로듀싱을 하게 됩니다. 그냥 그 당시의 음원, 분명히 녹음 상태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에너지는 정말 대단하죠. 대표곡 두 곡 잠깐 들어볼게요. 청계천 팔가, 그리고 열사가 전사에게. 우연 헤드라이트 불빛에 덮쳐오는 가난의 풍경, 술렁이던 한낮의 뜨겁던 흔적도 어느새 텅 빈 거리여, 칠흑 같은 밤 쓸쓸한 청계천 팔가,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비참한 우리 가난한 사랑을 위하여 끈질긴 우리의 삶을 위하여. 복수의 빛나는 총탄으로 이제 고인 눈물을 닦아다오. 마침내 올려진 승리의 깃발 힘차게 펄럭여다오. 꽃무더기 뿌려놓은 동지의 길을 비비린 전사의 못다한 길을 내 다시 살아온대도 그 길 가리라. 나중에
천지인 출신의 손현숙 씨라던가 또는 김가영 씨 이런 분들이 지금도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천지를 이끌고 있었던 김성민 씨 참 감각이 젊었어요. 감각이 새롭다고 할까요? 지금도 통통 튀고요. 그렇습니다. 네, 김성민 씨 배우로서 그런 무운을 빕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5월 광주와 민중가요라는 제목으로 6강을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늘상 느낍니다만 이 강좌를 하면서 정말 너무 거칠구나. 진행이 너무 거칠고 내가 좀 잘하고 있는 건가. 더군다나 음악을 소개할 때 저작권 걸리는 것 때문에 이거 어떡하지라는 고민을 계속 하게 됩니다만 어쨌든 모쪼록 이 영상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왔던 현대사 그리고 그 당시에 고뇌하는 청춘들이 이런 시간을 거치면서 살아왔구나. 그리고 현재 이루고 있구나라는 그런 것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된다고 하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넓은 숭이 구매지만 아직은 서달 오름 치비치리 아직은 한라봉 우미부도 아직은 회색 듀공 검은 구럼비 아직은 유채꽃 사이에서 웃고 있는 관광객들의 발 아래 불타버린 중산남 검은 땅 안에 새겨져 있는 아직은 슬픈 성 회색구나 아직은 추라우미 오스프리 아직은 강정마을 해놓고마을 아직은 탐나왕국 류큐왕국 아직은 오사카도 해병대로 밀항하던 피난하던 보투피플 젊은